원주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도 재양성이 확인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내 5번 확진자는 벌써 3번이나 양성이 나와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에 신설 학교들이 문 한 번 열어보지도 못하고 온라인 개교를 맞았습니다. 지역의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됐지만 아직 빛을 보진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내 중단됐던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이 예년보다 일주일 늦게 개장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진열대는 1m 이상 간격을 뒀고 개막식도 생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하루 사이 원주에서 코로나19 재양성 판정이 2차례가 나오면서 치료 중인 도내 확진자가 다시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5일에 한 차례 미결정 판정을 받아 입원했다 사흘 만에 퇴원했던 원주 5번째 확진자가 어제 재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6일에 퇴원했던 원주 18번째 확진자가 자가격리 일주일째인 어제 진행된 검사에서 재양성 판정을 받아 원주 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로써 도내 입원 치료자는 다시 19명으로 늘었고 자가격리자는 어제보다 23명 줄어들어 956명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신설 학교들은 사상 초유의 학생 없는 온라인 개교를 맞았습니다. 급증한 교육 수요에 맞춰서 신설됐지만 학생이 없는 텅 빈 학교들을 둘러봤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로 소방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국소방마이스터고 개교 첫 해인 올해 전국에서 85명의 학생이 2.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지만 텅 빈 교실에선 교사 홀로 온라인 소방이론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3월 달에 봐야 될 학생들을 아직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유치원부터 초중고, 전공과까지 오로지 특수교육만을 위해 설계된 공대 가온학교도 온라인 개교를 맞았습니다. 원주 청원학교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130명 규모로 설립됐지만 넓은 로비와 체육치료실, 작업실 등은 주인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화상으로는 장애 유형에 맞는 특수교육이 어려워 학부모도 교사도 하루빨리 대면 수업이 가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교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별실이나 교재 교구 등을 다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주 태장동으로 자리를 옮긴 학성초등학교. 주거지역으로 이전 신설되면서 원거리 통학 위험이 해소됐고 최신 교육시설과 체육관 등을 갖췄지만 아직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매일 가까워져가지고 지금 우리 90%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통학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내 첫 중학교인 섬강중학교도 입학을 축하하는 전광판만이 텅 빈 학교를 밝히고 있습니다. 신설 학교들은 개교식 대신 학교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학교 공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신축 학교들이 사상 초유의 학생 없는 온라인 개교를 맞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등교 이후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 대비한 모의 대응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오늘 원주 교동초등학교에서 학교 내 감염병 발생 가상 시나리오를 토대로 신고와 상황 전파, 역학조사, 시설 소독 등의 대응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또 온라인 개학 이후 상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등교 개학 시기까지 카카오톡으로 온라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겨울 동안 운영을 중단했던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 속에 시작된 만큼 예년과는 사뭇 다른 시장 풍경이 연출되는데요. 정다혜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원주천 둔치. 겨우내 황량했던 원주천 주변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쑥과 민들레, 시금치 등 봄나물이 가판에 가득 채웠고 상추, 깻잎 등 텃밭 가꾸기용 모종도 질비하게 늘어섰습니다. 올해 새벽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길어지면서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개장했습니다. 모든 가판대는 1m 이상 간격을 두고 배치됐고 상인들은 전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인파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개막식도 생략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게 문을 연 새벽시장. 상인과 소비자 모두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가장 평범한 게 제일 행복하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 그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래 다시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요. 대장한 줄 모르고 나왔다가 지금 아침도 든든하게 먹고 이제 이런 거 사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싸고 굉장히 좋으네요. 이제 코로나 싹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원주천 둔치에서 8,800제곱미터 규모로 펼쳐지는 새벽시장에는 원주 지역 300여 개 농가가 참여했고 오전 4시부터 9시까지 운영됩니다. 농업인 새벽시장은 오는 12월 초까지 이곳 원주천 둔치에서 매일 열립니다. MBC 뉴스 정다희입니다. 강원도가 255억 원을 들여 레고랜드 건설 현장의 땅을 추가 매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지만 결론은 또 원안 가결이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 중 3만 6천 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하는 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매입 금액은 255억 원, 3.3제곱미터당 210만 원 정도 가격입니다. 문제는 강원도가 이 땅을 강원 중도개발공사에 팔았던 가격이 3.3제곱미터당 35만 원이었다는 점입니다. 계산을 대충 얼추 해봐도 한 평당 한 210만 원이 돼요. 그렇게 샀을 때 우리 그 혈세가 좀 너무 낭비되지 않나, 이게 첫 번째고. 강원도는 기반 시설이 추가돼 가격이 올랐다고 답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전달된 상태에서는 건축이나 시설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걸 사가지고 자기 투자를 해서 기반 시설을 깔아놓게 되면은 땅값이 상승이 됩니다. 수천억짜리 레고랜드 사업이 매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시점에 이렇게 저희한테 안을 가지고 와서 지금 안 해주면 마치 모든 것의 기책 사유가 의회에 있는 것처럼 책임을 옮겨가도록 하는 거는 이제 바른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게 이게 끝이냐 이런 거예요. 이거 하면 다 되냐. 계속 이제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강원도는 내년 5월 개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도 더 들어가야 할 돈이 1,400억 원을 넘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4,100억 정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입된 게 한 2,600억 정도 투자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도의회 기획행정위원들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질타했지만 결국 해당 안건은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지난해 12월 레고랜드 주차장 예산 통과 때와 판박이 모습입니다. 매입안 부결 시 강원도의 책임 범위가 과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도의원들 판단이었지만 최선의 판단이었는지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산림청이 오늘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높인 가운데 오전 10시 50분을 기해서 도 전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산림 인접한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걸 자제하고 화기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원주 등 내륙 지역에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산불 위험이 매우 높겠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불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소각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수출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공급해주겠다고 속여서 계약금 일부를 가로채고 마스크 생산량을 식약처에 축소해서 신고한 생산업체 대표가 입건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유통업자에게 수출이 가능한 마스크 6천만 개를 납품해주겠다며 계약서를 작성해 선수금 2억 원을 가로챈 생산업체 대표 A씨와 직원 등 3명을 붙잡아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또 지난 2월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마스크 생산량 2만 2천여 장을 식약처에 축소 신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간현 관광지에 관광 안내소를 설치해 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원주시는 소금산 출렁다리 개통 이후 매년 100만 명 이상이 간현 관광지를 찾는 만큼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안내소를 신설하고 문화관광 해설사도 함께 배치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주역에 있던 관광 안내소는 당분간 무인으로 운영되다 올해 말 신설되는 무실동 원주역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 유포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기소나 유죄 판결 전에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송기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범죄 행위가 증명되기 전에는 거래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